러시아에서 남성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줄고 있는데 이게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요? KGB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범죄 초강 대국처럼 활동하는 러시아 마피아는 또 어떻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거대 국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 러시아에 대한 15가지 충격적인 사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14. 반대 의견의 높은 대가 러시아에서 정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KGB는 FSB로 변모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계속해서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30명이 넘는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 중에는 체첸에서의 정부 학대를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나 폴리콥스카야도 포함됩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독살, 사고,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체계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런던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니콜라이 글루시코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후 호텔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파벨 안토프, 그리고 반란 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러한 가혹한 탄압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독살당하고 투옥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도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용기를 주었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3. 중독에 시달리는 나라. 러시아는 알코올과 담배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학저널 랜시트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약 4분의 1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며 알코올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2011년까지 러시아에서 맥주는 무알코올 음료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암시장 주류 사용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흡연율 또한 높아서 남성의 약 60%가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반면 여성은 23%에 그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흡연 관련 사망에 기여하는 상위 4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10대에 흡연을 시작하여 심장, 폐, 그리고 암 관련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한된 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과 결합하여 인구 통계학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러시아 남성의 기대 수명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이는 계속되는 공중보건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러시아의 심각한 중독 위기는 수백만 명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라운 생존의 상징이 이러한 혹독한 현실에 직면한 국가의 진정한 정신을 드러낼까요? 12. 라다. 지위가 아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러시아 생활의 실용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라다입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고급 차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들 도심을 벗어나 겨울이 극도로 춥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독일제나 일본제가 아닌 바로 라다입니다. 이건 단지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다가 더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급 차를 살 여유가 있는 많은 러시아인들도 실용적인 이유로 라다를 선택합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 비싼 차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험난한 지형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 때 고급차는 꼼짝 못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다는 시동이 잘 걸리고 혹독한 조건을 잘 견뎌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다는 과시용이 아니라 인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가 없고 혹독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것은 러시아 문화의 핵심적인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즉,
형식보다는 기능이 종종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치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 이상으로 하나의 국가 철학을 대표합니다. 혹독한 겨울과 신뢰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다는 화려하거나 빠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도록 도와주며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0일 검열의 철권 통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우려를 자아낸다면 러시아에서 정보가 어떻게 통제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미디어 환경은 주로 국가가 승인한 이야기만이 방송되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방영합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는 거의 또는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 인터넷도 심하게 감시되고 제한됩니다. 법률은 정부가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며 극단주의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개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극단주의 콘텐츠의 정의는 광범위해서 많은 정보 비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인기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조차도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정부의 접근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 협상 끝에 복구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은 반대 의견을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안보법 속에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는 자기 검열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문화 부문 또한 검열에 직면해 있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한 공연, 전시, 책들이 종종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예술가와 작가들은 불확실한 경계선을 탐색하며 이를 넘을 경우 기소될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보 통제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주로 정부가 승인한 관점만을 보게 되어 국내외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한됩니다. 모든 말이 감시되고 모든 이야기가 조작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엄격하게 통제된다면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도를 넘어 어떤 극한의 조건이 그들의 회복력을 시험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비범한 삶의 방식을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10. 극한의 추위 속에서의 삼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영구 거주지인 오이мя콘에서는 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물이 공중에서 얼고 펜의 잉크가 얼며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하며 가족들은 집에 모입니다. 모든 것이 추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의 시동을 절대 끄지 않고 주유소에는 난방이 되는 차고가 있으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옷을 껴입어 마치 걸어 다니는 침낭처럼 보입니다. 야말이나 야쿠티아 같은 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서 경찰이 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순록을 타고 순찰을 돕니다. 극심한 추위에 엔진이 고장 나는 곳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추코트카와 네네츠의 주민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로 북극곰입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들은 때때로 밤의 마을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옵니다. 당국은 사람들에게 실내에 머물라고 경고하며 곰이 집에 접근하거나 심지어 문을 두드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로 독특한 것은 현지인들이 추위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봄이 오고 기온이 0도 정도로 오르면 사람들은 축하를 합니다. 그들은 눈 위에서 일광욕을 하며 몇 달간의 어둠 끝에 비치는 약한 햇볕을 쬐죠. 그리고 영하 30도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겨울에도 상인들이 얼린 간식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추위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시 하루라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극심한 추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짜릿했던 겨울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9.22 시스템 이야기. 보건과 교육.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보편적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의 병원들은 숙련된 의료진과 함께 합리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시베리아와 외딴 지역에서는 전문의, 필수 의약품, 의료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 격차는 뚜렷합니다. 주요 도시의 사립병원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반면 외딴 지역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응급치료는 드물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뛰어난 과학자, 수학자, 엔지니어를 배출했으며 상위 대학들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립학교, 특히 주요 도시 외곽의 학교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낡은 자원, 교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 격차를 넘어 일부 보고서들은 교육에서 이념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탐구보다는 수능과 국가가 승인한 서사를 강조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질문하고 혁신하는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재능 있는 젊은 러시아인들이 더 나은 기회와 지적 자유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주목할 만한 개인적 성취를 낳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광범위한 인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박해. 2013년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전통적 가족 가치의 부정을 옹호하는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흔히 동성애 선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나 표현에 상당한 제한을 두며 특히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 많은 공공장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의 영향은 법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BT 개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증가했으며 당국의 불충분한 수사나 기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의 광범위한 표현은 학교, 도서관, 의료 환경에서 LGBT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여 많은 LGBT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 러시아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남는 사람들은 종종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하며 이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인 대응으로는 제재와 제한이 있었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제한적인 위안만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LGBT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에 계속해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 브라트바. 러시아의 범죄 초강대국 사람들이 조직범죄를 생각할 때 대부와 같은 영화에 나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갱스터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브라트바로 알려진 러시아 마피아는 그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BI는 러시아 마피아를 범죄 초강대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브라트바의 기원은 러시아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비에트 시대의 영향력을 얻었고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에 범죄 집단들은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산업을 통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행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조직들과 달리 브라트바는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인신매매,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금융 사기 등 광범위한 범죄 활동에 연루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운영됩니다. 이 그룹의 계층 구조에는 보르프 자코네, 즉 법 안의 도둑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엄격한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인물들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내의 문신 문화는 착용자의 범죄 경력, 계급,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책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문신들은 장식적인 목적보다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6. 부패. 국가 속의 국가 러시아의 부패는 사회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이며 전문가들은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고 묘사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부패인식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부패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종종 경찰관, 의사,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과 범죄 집단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최고위층에서는 올리가르히와 정부 관리들이 국가 자원을 포함하는 대규모 계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병역을 회피하거나 정부 계약을 따내는 것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포함하는 비공식적이지만 널리 이해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직한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병원, 학교, 도로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 프로젝트가 있으며 부패로 인해 예산이 부풀려져 기준 미달의 시설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패를 폭로하려는 노력은 위험합니다. 고위층의 부패를 조사하는 언론인들은 때때로 협박에 직면하며 내부 고발자들은 외국 요원이나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부패는 국제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부패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서구의 은행, 부동산, 투자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되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패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5. 러시아 발레. 예술적 성취의 정점. 러시아 발레는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 인간 예술적 성취의 정점입니다. 18세기에 소개된 이래 러시아의 발레는 국가의 정체성에 깊이 짜여진 국보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걸작이 탄생한 문화적 랜드마크입니다. 이 작품들은 세계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발레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 강렬한 훈련과 감정적인 힘입니다. 무용수들은 수십 년간 훈련하며 몸과 정신을 모두 시험하는 혹독한 일과를 겪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몇 시간의 바 운동, 리허설, 신체 단련으로 채워집니다. 목표는 단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몸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움직임은 감정이 됩니다. 요구사항은 극단적입니다. 러시아에서 발레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무용수들은 운동선수처럼 강인해야 하고 배우처럼 표현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발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춤을 춥니다. 모든 제스처는 의미를 담고 모든 움직임은 깊은 감정을 전달하여 종종 관객을 눈물이나 기쁨으로 이끕니다. 러시아 발레는 그 영혼으로 유명합니다. 무용수들은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모든 역할에 감정적 깊이를 불어넣도록 훈련받습니다.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능력이 러시아 발레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러시아의 기술, 스타일, 철학은 전 세계의 발레단을 형성했습니다. 어디서든 발레를 본다는 것은 러시아 예술성의 유산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볼쇼이나 마린스키에서 공연을 보는 것은 단지 쇼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헌신, 훈련,
그리고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오래도록 남는 인상을 남기는 예술입니다. 4. 추크치족. 북극의 지배자 겨울이 9달이나 지속되고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러시아 북부의 얼어붙은 추코트카 지역에서 추크치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전문가들입니다. 순록은 추크치족의 삶의 중심입니다. 순록은 교통수단, 음식, 의복, 주거,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제공합니다. 부족은 큰 무리와 함께 이동하며 불로 난방하고 혹독한 북극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전통 텐트인 야란가에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추크치족이 두드러지는 것은 단지 생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모든 요소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은 신성합니다. 매 수확 후 그들은 순록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의식을 거행하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옷은 생동감 있고 상징적입니다. 황량한 풍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인 무늬가 있는 밝은 빨강, 파랑, 노란색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조상에 대해 노래하며 불빛 옆에서 고대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풍부한 문화를 살아있게 합니다. 일부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입문 의식을 거쳐 북극 생활에 대비합니다. 환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생존과 위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적인 도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추크치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 지식에 계속 의존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문화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력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에 대한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여정에 함께하세요. 3. 자작나무. 국가의 상징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자연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유럽 평원부터 시베리아까지 발견되는 이 나무의 하얀 껍질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다고 여기는 풍경을 그립니다. 자작나무는 단순한 풍경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시, 노래, 그림, 민속 전통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들이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 종종 집 근처에 심고 공예품에 사용합니다. 이른 봄에만 채취하는 자작나무 수액은 사람들을 자연의 리듬과 연결해주는 건강하고 약간 달콤한 음료입니다. 전통적인 러시아 사우나, 즉 바냐에서는 베니크라고 불리는 자작나무 가지를 마사지에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두드리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관습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으며 러시아 건강 문화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계절 축제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트리폰의 날, 즉 3일째 축일 동안 사람들은 자작나무 화환을 엮고 푸른 가지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은 전통 이상으로 고대 의식의 뿌리를 둔 사랑,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방법입니다. 자작나무는 칼린카와 자작나무 같은 유명한 러시아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이 노래들에서 자작나무는 고향, 아름다움, 깊은 정서적 유대를 상징합니다. 해외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이 노래를 듣는 것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나무 이상으로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회복력 있고 우아하며 국가의 정신에 깊이 짜여 있습니다. 이 활기찬 축제와 기념 행사 러시아의 축제들은 자연,
전통, 공동체를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혼합하여 모든 계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축제는 해가 거의 지지 않는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열립니다. 도시는 계속되는 낮의 빛으로 빛나며 시간이 멈춘 듯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정에도 거리는 활기차고 하늘은 밝게 유지됩니다. 축제에서는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 오페라, 콘서트가 열리며 불꽃놀이와 함께 유명한 붉은 돛 축제가 펼쳐집니다. 밝은 붉은 돛을 단 배가 네바강을 따라 미끄러지면 수천 명의 관중이 환호합니다.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1월 7일에 기념되는 정교의 크리스마스는 서양 전통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의식으로 가득 찬 긴 교회 예배에 모입니다. 특별한 식사를 나누고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집집마다 다니며 캐럴을 부르고 간식을 받습니다. 이는 단결, 성찰, 문화적 자부심의 시간입니다. 마슬레니차 또는 버터 주간은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러시아인들은 많은 양의 블리니를 먹고 민속놀이를 하며 마슬레니차 부인이라는 집 인형을 태워 추운 계절을 쫓아내며 축하합니다. 이는 기독교 이전의 관습에 뿌리를 둔 가장 오래되고 활기찬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들은 함께 러시아 문화가 자연의 순환, 종교적 유산, 공유된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단지 행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회복력, 기쁨, 그리고 깊은 소속감의 반영입니다. 1. 놀랍도록 낮은 생활비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실용적인 것을 살펴보죠. 바로 러시아의 실제 생활비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이지만 여전히 저렴합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괜찮은 아파트 월세는 26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로 많은 미국 도시의 호텔 하룻밤 숙박비보다 저렴합니다. 식비도 적당합니다. 간단한 식당에서 외식하는 비용은 한 끼에 약 2,700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한 달 식비는 24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로 유지됩니다. 식료품비는 월 총액이 약 5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 번 장 볼 때 쓰는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공과금은 혹독한 겨울 동안에도 월 평균 7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 지원과 극한의 추위를 위해 만들어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덕분입니다. 대중교통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합니다. 학생들은 지하철 패스를 한 달에 약 8,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패스는 약 46,000원입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월간 패스가 종종 13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와 피트니스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에 2,700원에서 54,000원 사이입니다. 치과 검진 비용은 약 17,000원에서 54,000원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생활비는 위치와 생활 방식에 따라 보통 한 달에 78만 원에서 142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서구 도시의 월세만으로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삶의 질입니다. 이 예산으로 여러분은 문화가 풍부한 활기찬 도시, 훌륭한 대중교통,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탐험한 후 여러분은 러시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나 선정적인 뉴스에서 보던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곳은 깊은 모순의 땅입니다.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공존하고 아름다움과 억압이 함께하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상상할 수 있는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장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